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과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현지 시간 12일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2,557.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관련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9월호에 따르면 정부가 5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면서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설비 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는 평가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191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대상자는 아시아 소재의 제약사로 기업은 경영상의 비밀 유지로 인해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구체적인 계약 상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가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내리게 되면서 오늘 오전장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3, 4분기 실적이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 이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도매 물가와 고용 지표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제 9월 FOMC 이전의 모든 물가 지표의 발표들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여전히 베이비컷 25bp 인하가 가장 유력한 가운데 또 어제는 연준의 전직 관계자의 발언으로 인해서 B컷 가능성 또한 35% 수준으로 대폭 높아졌고요. 또 M7이 일제히 상승부를 켜내면서 AI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 여전히 강세 흐름 유지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이 추석 연휴 5거래일간의 이 휴장을 앞두고 오늘은 다소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가 장 초반부터 등락을 반복하게 되면서 방향성을 다소 잃은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AI까지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신조선주가 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서 조선사의 합병 뉴스로 인한 저가 매수 기회로 인해서 오늘 조선주들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23% 약보합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2,5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8거래일 만에 외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서줬는데요. 오늘 단 하루 만에 다시 이 셀코리아 기조로 돌아선 외국인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 이상 강하게 날아온 코스닥. 오늘은 0.5% 이상 약간의 이 하락분 되돌림 보여주고 있고요. 또 2,7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개인만이 나홀로 약 1,9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오늘 시장 속에서 참 종목 흐름들 답답하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의 이런 투자 고민 저희가 추석 앞을 앞두고 계속해서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전화번호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계좌에 풍성한 추석 선물을 안겨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우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이 드디어 이 반짝 매수세를 보여줘서 제가 참 오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단 하루 만에 다시 셀코리아로 돌아선 게 참 야속합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현재 시간 5,500원 팔고 있어요. 아이고, 참 이게 어제 좀 매수 들어오길래 그냥 시장 반등 나오니까 들어오는구나 싶었어요. 역시나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먼 것 같아요. 우선 현재 시간부로 5,500억 가량 외인 순매도 상황이고요. 어제 2,700억 가량이 이제 순매수가 잡혔습니다. 답답한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지금 돌아올 만한데도 국내 증시에서 조금 아직 좀 시끄럽죠,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금투세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결정된 상황이 없다 보니까 무작정 막 들어오기도 좀 곤란한 그런 시장인 것 같고, 또 오늘은 또 본격 연휴가 들어가는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더더욱 더 시장에 수급이 좀 없어요. 근데 보시면 그래도 시장이 외인들의 매도 상황이 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또 내리는 것 같지는 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조금 이미 한 차례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물량들을 조금씩 뱉어내는 것 같긴 한데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삼성과 하이닉스 등등에서 이제 종목이 또 움직임이 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우선 FOMC 끝날 때까지 상황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약간 좀 안정된 추세이기는 한데 현 추세상 이 D램 부분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의 IT 쪽의 하반기의 실적 모멘텀 거리가 조금 약간 약하다는 거, 그게 아마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이슈, 젠슨 CEO의 발언을 토대로 해서 며칠 동안 큰 상승을 줬었는데 아직 국내 증시로는 어제 한번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라는 거, 추석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은 FOMC 결과와 함께 점도표와 FOMC 의원들의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조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이 오는 현지 시각 17일부터 18일까지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에서도 계속해서 FOMC 결과와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후 발언까지 참고해 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다면 이렇게 눈치 보는 시장 속에서도 오늘 떠오르는 테마들은 또 떠오르고 있죠. 과연 어떤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이 주목 급등 테마 3가지 키워드, 철도와 원전,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는 소식에 또 어제 원전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또 KTX의 우즈벡 수출 소식에 이 철도 관련주들이 들썩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제가 아침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뉴스가 바로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 간의 MOU 협약 체결 소식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또 간밤 GM이 3% 이상 강세 보여주기도 했었죠.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체코 경제 사절단들 우리 좀 빅 4개 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회사들 모시고 오너들을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뭐 철도 비롯해서 원전 비롯해서 쭉 이슈가 있는데, 자 이슈가 좀 터지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우선은 뭐 대표적인 뭐 방산주기도 하지만 뭐 철도 관련해서 다 마찬가지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슈를 통해서 상승을 좀 주고 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 준다면 다시 전고점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와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갖게 되는 그런 조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전 이슈인데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오늘 어제부터 움직임이 나왔어요. 어제 이제 2% 출발해서 오늘 종가 13%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10%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대체로 오늘 굉장히 양호한 상황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이 그중에서 가장 핫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장중 흐름은 괜찮았었는데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추세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가더라도 조만간 다시 시장이 안정된다면은 빠르게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그런 좀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 현대차와 GM의 이슈가 좀 터지면서 관련주들의 좀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뭐 GM, 뭐 현대차 수소차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가 오늘 출발하고서요.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 13%까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현재는 10%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바닥에서 돌려 세우면서 가는 그림이라 1차적인 전고점 자리가 7,000원대 초반 자리인데 만약에 돌파가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분위기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방전지도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보시면 8.9%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돌려 세우면서 가는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오늘 보면은 코리아 FT랑은 조금 다르게 이 분봉 자체가 장 초반 상승을 줬다가 바로 다 도로 뱉어내는 모습이거든요. 윗꼬리가 좀 길게 잡힌 모습이라 또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처지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다시 나올지 여부가 조금은 걱정스럽긴 합니다. 라인을 좀 타고 있긴 한데 아직은 버티는 자리지만 혹여나 여기 검게 보이는 이 자리 있죠? 1분봉에서의 240봉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혹시라도 이탈하게 될 경우 가격적으로는 88,000원 초중반 됩니다. 이탈할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다음은 아진산업인데요. 아진산업도 장 초반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6%대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분봉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버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물론 깨지긴 했지만 안 깨지고 가고 있어요. 라인을 좀 타고 있습니다. 이걸 크게 이탈하면 좋진 않은데 타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버틸 만하긴 합니다. 일봉으로 갔을 때도 다시 이 종목이 천천히 바닥에서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는 게 3,000원대 한 후반대 정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뭐 오늘은 좀 못 갔지만 갭으로 다시 또 뜰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3기 EV가 가장 핫했죠. 3기 EV가 가장 핫했어요. 자, 3기 EV 오늘 몇 프로 출발했나요? 0.2% 출발해서 27%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 2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 전에 고점 자리도 있지만은 여기 자리까지는 우선 열려 있다. 그 전에 밀리기 전에 가격대죠. 2,7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해서 흐름들은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있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 깨진 자리고 또 반등 나왔다 깨진 자리인데 여기에 또 매물벽 자체가 있어서 약간 오늘 힘들긴 하지만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면은 2,700원대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적인 자리는 그 2,300원대 자리는 유지가 되면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좀 보고 대응해 보자고요. 분봉 한 번만 더 볼게요. 분봉 보고 대응해 봅시다. 라인은 잡혀 있네요. 2,200원 라인이네요. 자, 2,200원 라인이 1,000원, 2,300원이네요. 2,300원 자리 지지하거나 2,200원 자리 깊은 하락 자리입니다. 여기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맥스 저점 자리는 2,200원 자리. 이 자리가 만약에 이탈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꼭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종목들이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 이슈가 새롭게 현대차 쪽에 생기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원전도 있긴 하지만 상승을 주다가 좀 빠지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보여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추석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 수급적인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다. 좀 추세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FOMC 끝나고 상황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상황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탑픽주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장을 이끌어갈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매일 아침 퀵 배송 테마 급등주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방송이 끝나도 어떻게 하면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해봐야겠죠.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 김선현 전문가님과 추석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한 참여 방법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단 위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말 오늘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상위단이 참 정말 모습이 좋지가 않은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동반 3%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시 목표가 줄 하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디램의 수요 양극화 영향이 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현대차와 기아는 간밤 호재 영향으로 지금 이 시각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LG 엔솔 역시 오늘 3%대로 강하게 밀려나고 있네요. 좀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하나하나 좀 오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죠. 네. 어제 그제 뭐 요즘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현재 뒤에 차트는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이고요. 요 추세 하단 자리는 10년 주기 차트입니다. 10년 내에 항상 저점을 기록했었던 그 자리입니다. 주봉입니다. 10년 차트입니다. 자, 여기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죠. 여기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그 근처까지 왔는데 이 자리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63,000원에서 65,000원 정도 되는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FOMC 상황 따라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우선 상황상 65,000원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매수 자리를 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중요하겠죠. 우선은 시장에서는 25bp라고 결정을 거의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이제 상황에서는 거의 결정 상황이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하고 점도표의 발언들과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25bp 내린 이후에 시장의 지표들에 따른 또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 의장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고민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막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안정적인 추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얘기 계속하고 있죠. 변동이 크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시장에 좀 부합하면서 어떻게 해요? 심적인 안정을 줘야 될 시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건드릴 수 없어. 갑자기 뭔가 안 좋게 나오거나 좋게 나오도 안 돼.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이게 최소한 지금부터 어떻게 2주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9월,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끝난 그 다음 주까지, 9월 거의 말이죠. 9월 말까지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 자체를 볼 때 보수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올라가더라도 금리 인하하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준에서 50bp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 얘기가 있으면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오기 때문에요. 이거 참고하시고 우선은 삼성도 그렇지만은 FOMC가 중요할 것 같고 여기 63,000원, 65,000원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현재가 부근으로 내려오면은 확실하게 매수가 올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자리는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보면은 또 삼성 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또 급하게 또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요. 반등을 좀 주는 추세였는데 그렇죠?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또 뱉어내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쌍바닥 포인트에서 되돌림 반등이 쫙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여기서 돌려 세웠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갖게 한 모습인데 큰 쌍바닥 나오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또 떨어지거든요. 외인들도 오늘 시장에서 너무 많이 팔아요. 주 매도처 자체가 삼성과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과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게 돌릴 때 하루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좀 더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 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조금 퀘스천 마크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3거래일 동안의 뉴욕 증시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은 또 어떻게 갈 건지 모르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급하게 대응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오늘 상승을 좀 잘 주고 있잖아요.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가 2.5%대 오르고 있고요. 기아가 1.5, 모비스 3.7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는데 차트 구간에서 보면은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드렸었던 이 구간, 현대차의 이 구간 자리가 있잖아요.
다시 나름의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현대차는 여기 이 박스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죠. 유지됐다가 돌파 나오고 지켰다 깨지고 여기 추세 안에서의 반복이에요. 근데 다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올려놨어? 그러면 한 번 더 돌려 세우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가져야 돼요. 다른 종이 따라갈 텐데 우선 그림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게 얼마나 더 잘 갈지 여부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FOMC 이후로 시장이 짧게 너무 살짝 갔다가 떨어지는 건 안 나오고 그래 좀 버티는 모습만 나와준다면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좀 답답한 거죠. 금투세 이슈를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뭐 그 금융 전문가들의 좀 격정적인 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증시와 같은 펀더멘탈적인 상황에 맞춰진다면 코스피가 사실 6,000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뭐 저평가라고 얘기하기도 창피하다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문제가 다 뭡니까? 정책이죠. 정책의 문제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좀 정신 좀 차리고 사실 이게 주식시장이 좋으면요. 국민들은요 행복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 게 작년 올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올라가 있는 종목이 지금 더 떨어졌죠? 5분의 1? 이거밖에 안 돼요. 5개 중에 하나만 빨간불이고 나머지는 다 파란불이에요.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뭐 수급적인 상황에서 뭐 다시 또 시장이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회복을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다음 주에 FOMC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적인지 매파적인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점도표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 아마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거 꼭 보시고 저도 이제 쉬는 동안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은 올려드릴 거니까요. 이제 무료 밴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총 상위단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화면 하단에 번호 참고하셔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돌파될 단 한 곳, 지금 정호의 템베거와 지금 이 시각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저희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오늘 오전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나와줬습니다. 영풍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 매수가가 68만 1,000원 그리고 8%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풍이 갑작스럽게 떠오른 이유 다름 아닌 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죠. 이 공개 매수 자금만 최대 2조 원에 달하게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MBK와 영풍연합의 우세가 다소 점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금 시각 영풍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38만 6천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과연 앞으로의 주가 향방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반짝 급등에 그칠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8만 1,000원이시고요. 영풍재지는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 풀렸네요. 영풍은 유지를 잘 하고 있고 호가 상황 보니까 8,400주, 38만 원짜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만 원대, 거의 70만 원대 가져가고 계시고요. 아이고야. 근데 이게 문제라기보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를 해드리는데 우선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네, 말씀드리면 여기 47만 원대 이상 자리가 1차 걸림돌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자리가 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좀 기다려 보신다면은 50만 원 근처 자리까지는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50만 원 근처. 여기가 이제 걸림돌이 될 거니까. 그래서 올라오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다음부터가 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매물벽 자체가 꽤나 두껍게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슈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저 매물벽 자체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뭐 5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긴 하거든요. 네,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기대는 돼요. 다음 주에 기대가 되긴 하는데 과연 그 다음부터 이 많은 수량들을 어떻게 이겨낼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오늘보다도 다음 주에 50만 원대 정도까지 안착이 나오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매물벽의 소화 과정들을 보고 나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상황 보고 그 다음 주까지 9월 말까지 해서 변동성 자체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래도 이겨내고 있는 건가 밀리는 건가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면은 70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문제일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자금으로 고려안을 어떻게 먹어 삼킬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상황상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뭐 MBK 쪽이랑 해서 원체 큰 자금들이 많은 곳이니까 가능성은 좀 충분해 보이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이전부터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사실 영풍이랑 고야한 쪽이. 그래서 잘 해결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린 대로 50만 원 안착하고 나서 그 흐름을 본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6,400원, 약간 어제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그런 싶은 가격 말씀해 주셨고요. 또 50%로 다소 높은 비중 들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약 0.3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5,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미 대선 TV 토론 이후로 해리스 우세에 따른 신재생주들 강세 보였지만 또 어제에 이어서 급등 이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되돌려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해야 할지 명쾌한 솔루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정리하실 거는 없고 그냥 이제 바닥에서 잘 대응을 하셨다가 이제 단기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요. 네, 시원하게 한 방을 좀 노리셨는데 비중이 50%세요. 노리셨는데 주가가 조금은 재미가 없다 보니까 답답하신 게 없지 않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바닥부터 해서 돌려 세우면서 이렇게 가는 움직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은 다시 움직이고요. 한두 번은요. 근데 이번에 올라갈 때는 얼마를 보셔야 되냐면 3만 원 정도 근처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위로도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현실적인 자리는 2만 원 후반대부터 3만 원 정도.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10% 이상 정도 될까? 10% 될까? 그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매도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어차피 알아서 갈 종목이고요. 그냥 이거는 짧게 보고서 그냥 짧은 수익을 노릴 것이냐, 길게 보고 큰 수익을 노릴 것이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자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요. 아직까지도 저희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이 추석 전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든든하게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이 바로 한전산업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16,000원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한전산업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0.5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5,74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오늘부터 신한울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에 공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또 기대감을 안고 있었던 한전산업인데 다소 이 상승 탄력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참 힘든 차트였는데 잘 극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형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다시 한번 이 꼭지 자리에 온 다음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시 전고점 자리까지의 상승은 나와요. 그 자리가 17,000원대부터 18,000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17,000원부터 해서 18,000원까지. 자, 매수하신 자리는 16,000원이시죠? 그래서 매수가 이상으로 가는 건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 자리도 있지만 여기 전에 자리들이 이제 이렇게 3개나 더 있단 말이죠.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이 꼭지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지 근처로 가는 종목은 우선은
가능한 한 저는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개인분들은 대응이 잘 안 되시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떨어지게 되면은 전혀 대응을 못 하세요. 올라가도 대응 잘 못 하세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자리에 매수가 들어가시는 것은 절대 반대고, 다만 이제 16,000원짜리도 거의 비슷하긴 해요, 사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면은 요 정도까지 보이긴 합니다. 17,000, 18,000 보이긴 하는데 조금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그 원전 이슈도 그렇고 이래저래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 번에 반짝임 이후에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본격 협상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게 내년이잖아요.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상 지금은 계속 뭐예요? 단기로 급등 나왔다 빠지거나 급등 나왔다 빠지거나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7,000, 18,000 올라오면은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 간다면 모르겠지만 상황 보고서 다시 그때는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때 오면은 정리하시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제주 반도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12,500원에 또 50% 다소 높은 비중 들고 계시는데요.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5% 이상 강하게 밀려나면서 12,72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제주 반도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수익 구간이신데요.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오늘의 급락세 지금 바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보면은 그 IT 관련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코스닥 중심으로 이제 강한 흐름이 계속 나왔었고요. 제주반도체도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하면서 올라탔습니다. HBM 이슈를 가지고서 한바탕 바람이 불었었죠, 어저께. 그래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을 보면은 YC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다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DI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졌었던 모습들이 있었고, 상당히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9%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제주반도체도 거기에 좀 핵심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문제는 또 오늘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별반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이거 지금 현재 이제 살짝 수익 중이신데, 단기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차트에서는요, 정확하게 답은 나와 있었어요. 초반에 급등 나왔다 계속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저항 자리들이 몇 개나 형성되어 있었어요. 3분봉으로 쪼개서 보자면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이렇게 우선 앞에 부분, 3분봉 자리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자리 이탈 자리 나오면은 매도 자리였고요. 그 다음 다시 또 펼쳐봤을 때 저점 바닥 자리 깨지면서 매도 자리가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비중이 사실 너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3거래일을 뉴욕 증시를 봐야 되고 FOMC를 봐야 되는데,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3일 동안 못 보면서 이런 큰 비중을 가지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FOMC 끝나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 2주까지는 현금 확보한 다음에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완전 바닥에서 잡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고 하잖아요. 지금을 완전 이제 끝자락까지 해가지고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 시청자님에 한해서는 정리 지금 하셨다가 다음 주에 FOMC랑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상황까지 보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게 의견을 이렇게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제주반도체가 너무 좋다고 하신다면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선 참고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길고 긴 추석 연휴, 앞으로 이 이후로도 3거래일 연속 추가로 휴장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성길 그리고 귀향길까지 마음 편히 놓고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 지금 현재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전화번호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저희 현재 유튜브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요.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에코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0만 6천 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2차 전지가 왔다 갔다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었죠. 2.2% 오늘은 밀려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7만 5,300원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 최근 이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참 많은 분들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요. SOS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6천 원이시고요. 이게 좀 올라갈 만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다 떨어져요. 참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엔솔 같은 경우는 흐름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이쪽 에코프로 라인들은 이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엔솔 같은 상승 자체가. 그래서 상황상 보면은 에코프로 쪽에도 수급 상황도 그러하지만 이렇게 막 좀 뭐라 그럴까요? 강한 매수세와 거래량 자체가 막 붙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씩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긴 해요. 그래서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나 이제 그저께였나요?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간의 TV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다면 이슈화 됐었던 거는 분명해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도 박빙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해결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해서 우선은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주가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려치면서 갈 수 있는 시기 자체는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할 건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당장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이런 모습 보일 거고요.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게 변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은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 자체가 과연 우리가 그간에 이 회사에서 주장했었던 것처럼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아니면은 예측치와 다르게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때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그 2차 전지주들의 2분기 실적 자체가요. 그래도 괜찮게 나온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자체도 상당히 조금 안정적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포스코 그룹도 캐즘 정면 돌파하면서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죠. 그걸 맞춰본다면은 저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수가까지의 움직임 자체는 나올 수 있다. 다만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힘들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내년 그리고 혹시나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2차 토론에서도 해리스가 좀 압승을 보인다거나 그 다음에 지지율 자체의 변화가 해리스 쪽으로 급변하게 바뀐다거나 하면은 반등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정책 변화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현재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 돌려 세우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다만 10만 원까지 문제 없다. 그러니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젠큐릭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부터 열리는 에스모 2024 유럽 종양학회에 엮어볼 수가 있는 종목이겠는데요. 3,550원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면요. 지금 이 시각 이 젠큐릭스 현재 이 1%가량 이 강보합권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2,750원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에스모 2024에서 간암 조기 진단 검사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또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데요. 다소 상승 탄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앞으로 이 향후 에스모에 따른 또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단기 전략 자체 대응이 조금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거래량 붙었다가 깨졌다가 다시 한번 횡보하고 있고 이평선 밀집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두 번은 더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움직이면은 4,5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4,500원 정도까지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릴 때 매수가 위로는 다시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서 갈 건데 당장이라고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도 하락으로 내려가기에는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 상승 주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시고요.
매수가 왔다고 홀랑 팔진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아마 4,500원대 근처의 움직임을 터치하고 내려오거나 뚫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몇 달일 겁니다. 반등 나올 테니까 그 포인트 맞추셔서 대응하시고 혹시라도 반등이 갑자기 크게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온칩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8,200원 그리고 40%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현재 가온칩스 2%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41,8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수 자리가 그래도 상당히 좋으셨습니다. 오늘 또 2%대 밀리게 되면서 현재 정리를 해야 할지 조금 더 가지고 있을지 참 고민의 기로에 서 계실 것 같은데요. 명쾌한 솔루션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게 그 9월 9일 날 사신 건지 아니면 되게 오래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근에 살 수 있었던 가격은 9월 9일 하루였거든요. 단 하루였어요. 단 하루였고요. 이 9월 9일 날 빠르게 좀 돌려 세우는 모습, 바닥 자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 매수 대응을 하셨던 거예요. 보니까 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군요. 요날 이제 거의 뭐 시가 공략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쫙 올려쳤었던 그런 차트 흐름을 보이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뭐 저 바닥이라면 현재 자리에서 사실 매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좀 돌려 세우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냥 보이는 자리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5만 원대 정도 자리까지는 별 뭐 부딪힘 없이 올라갈 거고 더 중요한 자리가 열려 있는 게 6만 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5만 원 자리는 그냥 스무스하게 도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6만 원짜리 어떻게 가는지가 오히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5만 원까지 올 겁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 올 건데 그때 고민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더 가져갈 건지 아니시면 6만 원 가는 거 보실 건지. 그래서 저는 우선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 홀딩하시면 되고 5만 원 넘어가고 6만 원 갈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연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39만 400원 그리고 10% 비중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효성 TNC 4.91% 오늘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7만 1,0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요즘도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이 됐었죠. 어제 잠깐 돌려 세우는 듯 하더니 오늘 또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효성 TNC. 앞으로의 SOS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이제 매수는 뭐 올해 약간 고점 자리인지 작년이신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가 아마 잘 아실 건데요. 거의 현재가 자리 근처가 바닥 인식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차트가 이제 돌려 세울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차트 대형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사실 8월 달에 블랙먼데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돌려 세우는 그림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두 차례 9월 달에 하락이 아니었으면 올라가야 됐었던 그런 자리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추세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요 라인이긴 한데요. 2년 정도 되는 자리지만 여기 하단 자리가 매수 자리로 볼 수 있나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 하나 더 대형 또 추세로 봤을 때 2020년 바닥부터 라인을 그어보자면 이게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나오고 약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그림인데 야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사실 되게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차트 대응을 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이거 고민을 했을 때 이게 하단 자리 여기가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아래 구간은 매수 자리로서 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깨진 자리가 또 있어서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 구간 자체가 나름의 이제 큰 박스 자리로서의 대응 자체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체가 여기를 벗어나진 않고 있거든요. 뭐 물론 바닥에서 여기 등락폭 자체가 뭐 크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전체 대형 차트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차트가 돌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차트를 크게 보자면 잘 보시면 이런 흐름을 한번 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여기 고점 자리가 이렇게 있죠. 시간이 어차피 좀 오래 걸립니다. 네.
라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타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완만해지거든요. 완만해지다가 이게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도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 어떤 식입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거의 도달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맞춰서 이게 튀어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 자체가 어딘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멀지 않은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추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추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 보면은 크게 갈 수 있어요. 크게 간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23년 고점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50만 원 좀 안 되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까지도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조금 답답하실 수 있지만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돌려 세우기 시작하면은 좀 이런 장기 추세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에 절반만큼 해당하는 추세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차분하게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네. 좀 천천히 보시고 시간이 걸려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걱정 마시고 좀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10배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오늘 지금 10배거 메이킹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추석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종목들, 이 중요한 굵직굵직한 AS들 다시 한번 받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AS 종목 어떤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선 저 아우디 퓨처스부터 좀 볼게요.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움직임이 나와요. 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약간씩 움직임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1,750원 아래, 1,800원 아래는 계속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런 추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밑으로 깨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고요. 3분기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가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이런 급등 가능성도 있는데 크게 목표가를 5,000원, 6,000원 보지 않아요. 적당히 좀 반등 나오면서 갈 수 있으니까 3,000원 정도까지는 우선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계속 천천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해 두시면은 참 좋은 종목이다.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LG 생활건강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 약간 조금 밀리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아직은 요 바닥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천천히 상황 보시면서 모아가셔도 되고 이러다가 한번 상승 나올 때 맞춰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상황은 급하게 대응할 거 전혀 없는 종목이고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전고점 자리가 저기 열려 있는 게 40만 원대, 45만 원대 있는데요. 4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별 문제 없으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네, 차분하게 보고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은 아모레 G인데요. 오늘 살짝 빠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 조금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 실적이 이때 안 좋다고는 했지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이 열려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K뷰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매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멈추지 않아요. 계속 매출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아모레지도 결국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와줄 거고 화장품주 전반으로 해서 좋은 모습이 나올 거예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제조 등등등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꼭 한 종목이라도 포트에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대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차분하게 돌리는 거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빠르게 돌려 세운다면은 저는 3만 원대까지는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얼마 안 됩니다. 수익률 자체도. 요거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또 큰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겠네요. 중간에 이제 녹화를 좀 해놨습니다. 강의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방송 12시 때 틀면은 아마 강의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FOMC 결과에 따른 그리고 연준 위원들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급하게 오늘장 대응하지 마시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되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생방송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시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아모레 G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김선율 전문가님과 추석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자세한 방법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템베거 정말 아쉽지만 이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외국인의 이 셀코리아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 우리 시장이고요. 또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숨고르기 이 눈치 보기 관망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금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소 긴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 사랑하는 가족분들 그리고 친지분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만 추석 연휴 보내고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TV는 여전히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풍성한 한가위, 가득한 보름달처럼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